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 2025년도 제2차 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경제환경국장님, 허선미 보건소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본 예산안 심사 후 19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도 본 예산 심사를 국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의 필요 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에 의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심사임을 명심하여 예산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03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6,659억 5천만 원 대비 5.56%인 37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4.28%인 25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105억 5천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전년 대비 14.94%인 12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2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303억 7천만 원, 세외수입은 328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1,705억 원, 조정교부금은 25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1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세부 편성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2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4억 4천만 원, 교육 분야 10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2억 6천만 원, 환경 분야 555억 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95억 2천만 원, 보건 분야 152억 9천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854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70억 6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12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5억 5천만 원, 예비비 분야 22억 8천만 원, 기타 분야 932억 원입니다. 다음은 다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24억 5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771억 6천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2억 9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97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74억 5천만 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 103억 1천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7천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3억 1천만 원,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1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8억 5천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특별회계 2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9천만 원, 기업 유치 세수 농업환원 특별회계 21억 7천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7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매칭군비가 크게 증액되면서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산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한층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군정사상 최초로 7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천군 재정이 지역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본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예산 6,659억 5,589만 6천 원보다 37억 5,415만 원이 증액된 7,030억 991만 1천 원으로 일반에게는 4.1% 증액된 6,100억 5,6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7% 증액된 924억 5,3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0억 3,399만 3천 원이 증액된 6,105억 5,657만 원으로 자체 재원은 지방세의 증가로, 의젠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총 규모 4.2%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익과 조정교부금은 각각 21.51% 및 19.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일 기능별 변동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3.62% 증액된 184억 4,028만 4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8.86% 증액된 170억 6,460만 원 5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47% 증액된 402억 6,437만 6천 원입니다. 반면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예비비 57.6% 60% 감액된 22억 8,898만 5천 원, 기타 32.67% 감액된 932억 85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성질별 예산안입니다. 일반 회계의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인건비
2%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물건비 18.02%는 영구 용역비 등의 증액, 경산 이전 8.02%는 민간 이전의 증가로, 자본 지출 32.63%는 각종 사업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 자본 이전 등이 주요 증액의 원인으로 보이며, 내부 거래는 각종 전출금이 감소로 68.21%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이 감소로 57.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하게 예산안입니다. 특별하게 세입 예산 중 세외 수입은 전년도보다 13.93% 감액된 351억 5,007만 6천 원으로, 보조금은 전년 대비 80.42% 증가한 327억 2,495만 1천 원으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14.55% 증액된 31억 2,21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하게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99%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80%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62% 감액되었으며, 이 중 폐소 종말 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는 기타 수익과 부담금이 감액,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운영의 감액,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지출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1건으로, 일반 회계는 송광문화 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28건, 특별회계는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처리장 소각 처리시설 등 13건입니다. 전년도 50건보다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비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년간에 걸쳐 진천군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0년도 재정 요건을 살펴보면 내수 부진과 물가 불안,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등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의 감소와 내년도 중앙회의에서 지원하는 외부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쉽지 않은 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흐름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불호불급한 사업을 지향하고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펴 전례 답습, 효과성 미흡, 중복 또는 과다 계산된 예산 여부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 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 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금의 경우 편성 과목, 지원 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 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계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57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570억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3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8억 3,0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억 8,886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기본 경비로 3,169만 3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으로 378만 원, 군정 종합기획에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680만 원, 진천군 자체평가 운영에 74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럼 운영 지원에 1,100만 원, 정부 혁신 운영에 140만 원, 진천군 정책 실명제 운영에 40만 원, 국민 제안 운영에 50만 원, 예산 편성에 1억 7,9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의 건전 운용에 4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506만 원.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에 500만 원,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50만 원, 감사활동 일반에 2,3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로 8,080만 원,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12억 8,898만 5천 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의원님이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7페이지 보시면 그 민간인 공직 비리 신고 포상금 있어요, 과장님. 네네. 여기 지금 45만 원에 이제 2건이 됐는데 이거 현재 이제 민간인 그 공작 비리 신고 제도가 군민이 어떤 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이 신고센터는 이제 홈페이지나 저희 기획감사실 내부에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접수되는 그 내용은 뭐 제도 개선이나 일반 민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급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상금이 신고자의 이제 그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 보는데 그 신고자의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에도 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신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홍보
또 안내 접근 뭐 신고 그 하고 저기 신고를 하고 싶지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 약 우리가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실장님 뭐 어떤 저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관단체 회의나 아니면 주민들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좀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 포상 그 아래 보면 그 포상금 있잖아요, 실장님. 네네. 그 행정감사우수 공무원수 시장에서 이제 5명이 지금 하셨고 좀 공무원 공직비리 신고 포상 2건이 됐어요. 예. 근데 이 포상 기준이 그 어떤 객관적인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연동되었는지 그 포상 그 공정성에 대한 그 검증 절차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 기관별로 이제 실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적 건수가 적거나 우수 사례가 좀 이렇게 접수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각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 부서 중에 수감을 잘 받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공직비리 신고 포상은 공직 비리에 대해서 이제 외부 민원인이나 아니면 뭐 공직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접수되는 건수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포상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 뭐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심사위원회 통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심사할 평가는 때 이제 뭐 공적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는 뭐 무슨 비위 행위가 없거나 아니면은 전에 뭐 징계를 받은 실적이 없거나 요런 경우하고 내용적으로는 수감 받으면서 이제 지적 건수가 적어가지고 행정을 좀 우수하게 뭐 저기 수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사업 목적은 이게 그 청렴 그 행정을 이제 구현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실장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우수 사례에 대해서 어떤 내부방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좀 저기가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요 저기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을 묻고 싶은데 17페이지 있는 거를요. 우리가 그 예산 낭비 그 신고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알아야 뭐 신고를 하고 할 건데. 근데 지금 이게 건수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1년에 저 신고 건수가 있나요? 예, 신고 건수가 있긴 한데요. 전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그 제한이나 아니면 네. 건의사항 아니면은 뭐 민원 해결사항 거의 이런 부분이 그치, 그거는 뭐 예산 낭비 신고가 아니고. 예. 예, 그런 뭐 그 내용 말고 우리가 이 예산 낭비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어느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번 했다든가 성과금 지급했다든가 지금 그런 그 전년도에 그런 그 뭐 성과가 있나요? 최근 5년간은 예. 이제 포상금 지급 현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실은 내용이 있으면서 신고를 하질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근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이 낭비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좀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다른 내용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지 그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봅니다. 요 제도에 대한 홍보하고 네. 주민들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또 홍보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런 이렇게 민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앞으로 좀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영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세임 예산서 사업명세 한번 봤습니다. 네네. 실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방 교부세가 36억이 늘었습니다. 네네. 이건 뭐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왜냐면은 전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 국가가 지방 재정적 결함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게 늘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수입이 좀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수입이 늘어난 거죠. 예. 세외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세외 수입이 지방 재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국가에서 지원된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 외에도요. 이제 저희 내국세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더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게 보통 교부세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기준 재정 수용액이 기준 재정 수입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 재정 우리 수입액이 그 전에보다도 이제 약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이제 어쨌든 이런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늘어났지만은 이 금액이 주는 상체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재정적 운영을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관행에 벗어나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인구가 감소하는 그 소멸 지역에 대해서 뭐 소멸 지역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더 지급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장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교부세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세입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요번에 좀 늘어난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해서 그 제도를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활동에 좀 주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한 15쪽 한번 봐주시면요. 포럼 운영 지원, 생건진천 미래 포럼이 본연이 알기로는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네. 또 예산 크게 인전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줄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연이 궁금한 거는 이 생건천 미래 포럼이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미진하면은 좀 개선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는 게 나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 사업은 현재 이제 우석대학교 지산학 융합원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과 관련된 역사적 재조명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포럼을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 각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과가 있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성과가 있다면은 좀 더 우리가 주객이 필요한 거고, 네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계명으로 오니까 이게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본의원이 좀 의심이 돼서, 뭐 성과가 좋다면은 평가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해서 더 군정에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뭐 행사 내용이 이제 패널들에 대한 뭐 좀 일부 보상금 그리고 회의비이기 때문에 많이 뭐 그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추후로 이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증액해서 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면은 네네. 증액을 필요해서 사기 진작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의원의 참석 수당에 있어서 네. 어디는 이제 10만 원이 책정이 되고 어디는 이제 7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은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은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오래전부터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승 요인이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사업도 하고 뭐 다 나름대로 다 바쁘신 분들이 오는데 그래도 적어도 보면 최소한 반나절 아니면 하루가 일이 걸리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다시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그 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제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출장비를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서 진리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계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김여환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전년 대비 1,116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으로 경상 쪽 세액 수입에 복합혁신센터 이용료 수입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7천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0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8억 2,8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 등 3,158만 4천 원을 업무 추진비 일반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 정책 사업 지원에 일반 운영비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정부 협력 활동 지원 재정 지원 운영에 일반 운영비 등 680만 원을 정부 공모사업 활성화에 공모사업 유치 컨설팅비 지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종사무소 운영에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 7,9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조 철도 조기 추진 지원에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전략사업 추진에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조성에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과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조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에 기타 보상금과 위탁 사업비 등 각각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에 기관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6,027만 1천 원을 일반 운영비 2억 2,021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 충북 혁신도시 꿈자람터 관리 운영에 기관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842만 8천 원을 일반 운영비 1억 76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조 혁신도시 유지 보수 사업에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충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환경 의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 사업비를 2.5배를 증액을 하셨네요. 네.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 하반기 주요무 추진 상황 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면 혁신도시 그 행사가 10주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음성군과 협의해서 내년도는 좀 규모를 늘려서 총액 음성, 진천, 충북도 합쳐서 1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음성군하고 예, 저희하고 3,500씩 하고요. 예, 충북도에 3,000 해가지고 총 1억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음성군, 진천군 네. 하고 이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임영렬 의원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그 혁신도시 조성 사업 있어요? 네. 예, 그거 보면은 그 전년도 대비 이제 3,039만 6천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 사업을 당초 그 총액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충북도 음성 해서 총 3,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주년 기념 행사로 1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증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의 어떤 주요 항목별 그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하고 꿈자람터 시설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이제 목표 시점 단계별 어떤 성과 지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과 지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작성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혁신도시 조성 총 6억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개별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들어간 관리 운영비 관리 때문에, 유지비로만?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과 지표나 성과 도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혁신도시 우리가 지금 연회비 이제 1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협의회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 회의 개최라든지 회의 참여 그 기관 수. 전체적으로 충청북도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혁신도시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전체 회의 플러스에서 그 12월 10일 날 있는 전국 혁신도시에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정주 협의를 통해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차원에서 그 행복도시 그 세종 같은 경우는 그 혁신도시 추진하는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개 혁신도시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모든 정주여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혁신도시 발전 지원청 같은 경우를 같이 건설을 해서 조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혁신도시의 정주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로 건의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에 이제 의결된 어떤 건의 사항들이 이제 우리 진천 군정에 그 반영된 어떤 특별 사례 있어요? 개별 혁신도시별로 10개 기관이 약간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린 게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혁신도시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24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그게 그 혁신도시별로 그런 하나씩을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혁신도시 그 협의회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서 그 혁신도시 그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10개 혁신도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국가에다가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지역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혁신도시 그 주민들 또 의견도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 협의회 할 때 네. 의제를 발굴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33쪽 하단의 지방채 상황 좀 한번 봐주세요. 국가혁신센터 지방채 이체 상환이 6천만 원 전 계산하셨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네. 그 혁신센터 지방채가 금액이 총 얼마죠? 총 저희가 건립하면서 30억 저희가 지방채를 했고요. 예. 그 5년 것이 10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자비 6천만 원만 우선 상환을 하고 27년부터는 원금 3억씩 해가지고 3억 6천 해서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30억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은 이제 이자만 내고 네, 상환. 10년 분할 상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그 지방채는 총 한 100억 넘나요? 저번 군님께 말씀하신 거는 갚아가지고 한 70억 됐더랬나? 총 10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억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중도 상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본연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혁신센터를 전 건립하면서 지방 재정 부득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중도 상환하더라도 그게 예산을 낭비 안 할 수 있고 더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 건조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홍보미디어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억 5,2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홍보미디어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억 4,81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94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에 4,048만 1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홍보행정 구현으로 군정 시책 홍보에 9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생거진천 소식지 발간에 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군정의 언론 미디어 홍보에 6,120만 원 계상, 미디어 소통행정 추진으로 영상 미디어 제작 지원에 1억 74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군정 홍보 사진 DB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4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진천시 건설입니다. 지역 정보화에 270만 원, 정보화 교육에 8,0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소프트웨어 관리에 1억 5,513만 6천 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3억 7,0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웹 서비스 고도화에 1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고도화 사업에 3억 6,447만 4천 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834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에 2,537만 5천 원, AI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구축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스마트한 방송통신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 강화에 1억 7,222만 5천 원,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에 4억 8,558만 원, 안정적인 행정통신 장비 운영에 3억 1,1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비한 사용전 검사에 145만 5천 원, 군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3억 7,363만 2천 원, 효율적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1억 2,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에 7,652만 1천 원,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 사업에 9,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 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복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4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4페이지. 우리 군정 홍보 우리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8,09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 7억 7,100만 원, 13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요거에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가 정말 군정 업무의 반이다라고 늘 강조를 네, 했고, 네. 예,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네네.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송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통신사, 되어 있는 거? 방송사, 일간지, 네. 주간지 다 포함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홍보는 매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네네. 더 반영을 했고, 이제 내년에는 요 금액으로 저희가 좀 알뜰하게 더 홍보하고 네. 또 이 이제 뭐 방송이나 군정 뭐 그 일간지 주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네. 예산 말고 어떤 뭐 SNS라든지 저희가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협조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해 잘했고요. 그 밑에 가시면 그 세부 사업 생거진전 소식지 발간해서 우리가 9,377만 6천 원을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 요거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 선거가 6월 3일 날 잡혀 있고 네, 저희가 맞아요.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네. 저희가 이제 소식지 저희가 발행하는 신문에 네. 군정의 어떤 저희 업무의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걸 게재를 하면 네.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거진천 소식지에 알림 위주로
그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는 좀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개월간 선거 기간 동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아예 발간을 중지하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6개월은 소식지 편집을 중단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네. 이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고 이걸 보면서 선거는 미처 생각 못하고 우리가 이거를 더 늘리면 늘려야 될 우리의 선거진전 소식지인데 9,300만 원을 감액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선거를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전에처럼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발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우리 예산 절감에 좋은 현상이고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51페이지인가요? 51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통계목 중간에 통계목에 생성형 AI 라이선스 사용률에서 우리가 1937만 5천 원 31식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라이선스를 우리가 도입할 건가요? 챗GPT인가요? 아니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라이센스가 가능한 거고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원하는 그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예. 본인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희가 그 사용료를 이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요 계상해 놓은 요 돈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가 이제 올해도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해서 네, 기억하고 일단 있습니다. 사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1년을 쓰다 보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용을 하다가 네. 금액이 부족하면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직원들이 사용의 편리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AI 이제 성장 국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우리도 이거를 같이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예산을 세워놨지만 또 필요하면 추경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보 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미디어 시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 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6억 7,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억 4,20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31억 6,20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2,0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기본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의 841억 6,9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73페이지 군소음 인력 운영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일반에 1억 4,693만 5천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1억 1,460만 원, 기본 경비에 2억 4,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군소음 보상 결정 통지에 82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일반에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4억 5,084만 원, 일반 행정 지원에 4,794만 5천 원, 도지사 시군 방문 사업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군민공감 토크 콘서트 사업에 700만 원,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에 1천만 원, 진천군수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추진에 1,800만 원, 행정구역 업무 추진에 60만 원, 이장 업무 추진에 1억 1,59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이장단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5천만 원,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 1,080만 원, 행정동호회 지원사업에 300만 원,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에 11억 3,399만 8천 원, 지방선거 추진에 6,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학생 근로활동 임금에 9,081만 6천 원, 창의 실용행정사업에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주요 의전 행사 업무 추진에 440만 원,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자 대체 인부임에 1억 2,384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업무 등에 2억 3,581만 1천 원, 인사관리 업무에 7,32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300만 원, 직원 사기 진작 사업에 5,079만 원, 청사 방호 운영에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군민 대상 사업에 225만 원, 국제교류 사업에 1,242만 5천 원, 연금 지급금으로 1억 763만 4천 원, 각종 부담금에 22만 4천 원, 방송시설 장비 운영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에 500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23억 6,1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청운경찰 체육대회에 572만 4천 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3억 2,784만 원, 공무 국외 연수에 1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연구 동아리 운영에 2,262만 8천 원,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72만 원,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 보존 관리에 4억 4,6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에 3억 4,716만 8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에 551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에 6,894만 8천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7,400만 원, 진천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춘향인 단체 지원 사업에 918만 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에 2,04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3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750만 원,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3,3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1,976만 5천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1,3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에 435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지원에 800만 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3,460만 원, 진천군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한마음대에 400만 원, 자유총영맨 사업 지원에 5,810만 원, 행복 진천 운동 추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육성 지원에 1,74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 7,286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2억 1,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주민세 환업 사업으로 진행되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1억 1,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은 그 고향사람 기부제 답례품비가 있어요, 과장님. 고향사람 그 기부제 답례품. 예. 요 고향사람 기부제 답례품이 이제 8,44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답례품 다양화와 이제 기부 증가의 이제 핵심 요인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 그 농산물 브랜드하고 이제 소상공하고 또 연계가 되면은 또 지역 경제에 또 많은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답례품 확대 어떤 그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8,400만 원보다 좀 더 증액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기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 금액의 이제 30%를 답례품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33개 업체 44종을 답례품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추가로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천이 되면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저기 다음 그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5억 그 내부 그 고향사람 기금 사업 추진에 그 전출금 들어 있잖아요. 예. 5억 사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진천군이 이제 고향사람 기부제가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금 전출금이라는 거는 고향사람 기부제로 들어온 기부금을 고향사람 기금으로 편입해서 그 기금을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이라든지 교육, 청소년 문화 등 여러 복지 쪽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 전 그 출금 어차피 이거는 우리 고향사람 기금 들어오는 거에 그 사업비로 우리가 책정이 된다 보니까 요 5억도
이게 이제 그 고향사업 기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기부분 갖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그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또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또 어떤 그 고향사 기부금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5억도 지금 많이 돼 있지만은 이 부분도 좀 사업의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진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난 2024년에는 3억 8,600 그리고 지난해에는 8억 1,800만 원을 저희가 기금이 됐는데요. 도내에서 가장 그 큰 금액이 기부가 됐고 어쨌든 기금 사업은 이제 일반 기금하고 지정 기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그 발굴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 기부금은 이제 일반 회계로 이제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기금으로 이제 들어가서 기금을 이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좀 더 늘려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게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내년도에도 그 계획된 그 기금 사업이 이제 9건으로 점차 그 기금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활용해서 이 사업이 또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통계목 중간에 통계목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360만 원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화축제에 발레오 시의 임원진들 초청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 국제 그 초청 여비인데요. 예. 그 오시는 분들 네. 여비 성격으로 숙박비하고 식비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항공료는 이제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네. 교통비는 저희 이제 관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식비 정도를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년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매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발레오에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지? 왜 필요한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의향을 여쭙고 예. 거기 그 해당 그 발레오시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어떤 해는 오고요, 어떤 해는 안 오시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본 예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축제는 후반기 10월달에 있으니까. 예.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상되지 않은 부분도 가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몽골 에르덴솜하고 이제 협약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마침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본 예산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반영을 해놓고 예. 혹시 그냥 인케이스 필요할 때 예. 쓰시려고 해놓으신 건가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후반기 오시는데 굳이 이거를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가끔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본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77쪽 한번 봐주시면요. 군수님 퇴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전 1,800만 원 신고 계상하셨어요? 예. 산출 근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제작비 한 3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향 장비 임차 200만 원. 그리고 LED 그 판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그리고 초청장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한 400만 원. 그리고 현수막
홍보 현수막 하는데 260만 원. 기타 이제 테이블이나 탁자 뭐 임차하는 거 네. 경비해서 한 340만 원. 영상 제작비가 한 300 정도 든다고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뭐 군수 테이블 처음으로 이거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안 가서 좀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70번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 5천만 원 전 계산하신 거죠? 전년도 같이. 500이군요. 500이고. 예. 요거는 전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 5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매년 이거 5천만 원씩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건가요? 이거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는? 이장 한마음 체육대는 이 경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1년은 이제 해당 읍면 직원들이랑 이제 워크숍이 있고요. 네네. 그 경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은 이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정책과장 백영석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85만 8천 원이 증가한 12억 3,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5억 8,927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의 6억 4,82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202만 9천 원이 증액한 37억 1,5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본 경비에 1,950만 9천 원을, 업무 추진비 일반에 270만 원을, 생거진천 주민등록각기 운영에 3억 9,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1,874만 8천 원을, 초다자녀 가정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조성에 4억 1,100만 원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에 1,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결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1억 원을, 청년 지원 활성화에 356만 원을, 청년센터 운영에 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충북 행복 결혼공제 사업에 5억 44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9,400만 원을, 주민 통계관리에는 2,020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충청북도 사회조사에 5,354만 6천 원을,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에 1,82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경제지표 조사에 1,8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9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3,300만 원을, 가족센터 운영 양성평등에 5억 4,024만 원을, 가족센터 운영 외국인에 2억 6,564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96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10조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2억 7,866만 원을, 행복가족 상담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2천만 원을, 통번역사 지원에 3,804만 원을, 다문화 가족 지원에 2,251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11조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지원에 218만 원을,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실 운영에 100만 원을,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1,770만 원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에 1,800만 원을, 외국인 정책 개발에 1억 12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조 외국인 행여자 구호비에 300만 원을, 충북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8,036만 7천 원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106쪽 한번 봐주시면요. 진정군 청년센터 운영에 3억 1,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산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센터는 올해 이제 7월달에 개관을 해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청년 정책 협의체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 센터의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년센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냥 성과 지표가 없이 이제 3억 1,400만 원 이제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게 3억을 예산 투입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성과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날지 안 날지 좀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제 활동할 건지, 또 그러면 또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어떻게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 확실히 없어서 간단하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센터에 관련해가지고 네.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센터 내에서 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다 초단기간 근로자가 한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요? 그래서 2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이제 협의체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좀 나름대로 좀 찾고 고민하고 좀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 좀 궁금하고, 이런 어떤 센터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이제 활동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좀 걱정도 앞서고, 좀 더 이제 타 지자체들 사례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인구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